자, 안녕하십니까. 나라장터 자체 입찰 공고 법령 위반 사항 모니터링 AI 경진대회의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회 운영을 맡고 있는 데이콘의 강민수 매니저를 대신해서 저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고 있는 민영훈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하고 조달청이 주관하면서 저희 데이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제출하고 채점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인데요. 일단 대회 소개, 그리고 평가와 제출, 이 평가와 제출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 경진대회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거고, 그리고 참가 안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나 아니면은 그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조달청의 그 공고나 법령 위반 내용에 대해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달청의 사무관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이 사전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회 개요입니다. 저희 실제 그 대회 페이지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총 상금은 4,200만 원, 총 7개 팀이 수상을 하게 될 거고요. 참여 버튼을 누르면은 참가 신청이 되고 그 아래 탭에 대회 안내, 리더보드 등등의 그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일정은 내일 모레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면서 9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마감이 됩니다. 9월 29일까지 언제든지 다시 참여하실 수가 중간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개인으로나 팀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은 최대 5명까지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제출은 코드 제출 방식이고요. 예측 결과 파일을 내는 게 아니라 submit.zip이라는 그 압축 파일로 코드를 담아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LLM 모델은 하나로 저희 평가 서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전원이 똑같이 사용하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가장 큰 그 경진대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1차 리더보드 정량 평가 80점, 2차 정성 평가 20점으로 평가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뭘 판정해야 되는지를 그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입력은 입찰 공고하는 한 건이 입력이 됩니다. 데이터는 한 줄이 있고 공고 한 건의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그 안에 그 공고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첨부 문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고문은 항상 한 건 이상 들어가 있고요. 첨부 문서는 규격서, 과업 지시서, 제안 요청서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이 조달 그 요청에 대한 그 서류들이 같이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나라장터의 등록 정보 21개 필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입력을 받아서 출력 두 가지를 내시면 됩니다. 하나는 위반 여부입니다. 24개 검토 항목 각각에 대해서 0 또는 1을 내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근거 문구입니다. 위반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제공된 저희 공고문이나 첨부 문서 등등에서 원문에서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로 하시면 되고요. 500자 이하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요 아래 왼쪽을 보시면은 공고문 본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첨부 문서를 같이 봐야 드러나는 항목도 있고 본문과 등록 정보를 대조해야 성립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읽는 설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근거 문구를 함께 받는 이유입니다.
위반 여부만 알려주는 시스템은 이제 담당자가 결국 그 공고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문장 부분에서 위반인지를 같이 예, 짚어줘야 실제 검토 업무를 이 AI 모델이 지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한 24개 검토 항목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요. 총 24개 위반 항목을 검토해야 되는 항목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설명 다 끝나고 조달청의 사무관님이 직접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대회 방식입니다.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 일단 오른쪽 부분을 봐주시면 첫 번째, 라벨이 달린 학습 데이터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LLM 모델은 고정된 거 하나만, 평가 서버에 올려진 하나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출물은 추론 코드입니다. 파인 튜닝하고 어댑터 등등은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와 검색, 후처리, 설계 이런 것들이 성능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사양 GPU가 없어도 참가하실 수가 있고요. 라벨은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위권의 수상 여부를 가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전문이 제공이 될 거고요. 외부 자료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고정 모델, 저희가 이제 LLM 모델은 하나로 고정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명칭과 버전은 대회 시작일 8월 26일 오전 10시에 대회 시작과 함께 공개가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참가자의 개발 범위 부분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총 4단계가 되겠습니다. 전처리로 본문과 표 등록 정보를 모델 입력 형태로 구성하고 필요하시면 법령 검색 단계에서 제공된 법령 가운데 관련 조문을 찾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정 LLM을 호출하고 마지막으로 후처리로 판정 결과를 정리하고 규칙으로 보정을 하면서 근거 문구를 원문하고 대조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모델 호출하는 부분만 고정이고 나머지 3단계는 전부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긴 문서를 공고문 포함해서 첨부 문서까지 굉장히 문서의 양이 많은데요. 이런 긴 문서를 어떻게 담을 것이냐, 그리고 법령 근거를 어떻게 붙일 것이냐, 그리고 24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물어볼 것이냐. 이 호출하는 회수는 이 채점하는 시간, 채점 평가하는 시간도 채점 부분에 반영이 되니까 실행 시간 상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근거 문구를 어떻게 보정하고 원문에 없는 문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 위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보강하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후처리 부분에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평가와 제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력으로 8월 26일 날 받으시는 것 부분은 합승용 공고 데이터 부분입니다. 라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정상적인 공고라고 보증되지 않습니다. 실제 위반한 공고, 법령을 위반한 공고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링을 하실 때 이 점을 꼭 전제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라벨링의 예시 자료는 드립니다. 24개 항목을 모두 포함해서 판정 기준을 좀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참조 자료로서 라벨 예시 자료를 드리고요. 법령 자료도 제공이 됩니다. 이 채점은 제공된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베이스라인 코드는 나중에
script.py 파일에 전체가 동작하는 상태로 압축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그 제약을 거는 이제 조문 대조, 항목 조문 대조표, 제약 디코딩용 정답 스키머 등등이 함께 들어갈 거고요. 그 아래 상자에 그 고정 모델의 명칭과 버전, 평가 서버 사양 뭐 등등 평가에 필요한 부분은 8월 26일 오전 10시에 대회 시작과 함께 공개가 될 것입니다. 리더보드 산식입니다. 24개 항목 각각에 대해서 양성 클래스 F1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단순 평균하는 매크로 방식입니다. 가중치가 0인 항목은 없습니다. 24개 위반 항목 전부가 채점 대상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1차, 2차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퍼블릭 점수로 실시간 순위를 보시게 될 겁니다. 대회가 끝나면 자기만 볼 수 있는 프라이빗 점수로 그 점수 기준 상위 15개 팀이 2차 평가에 진출을 하시고요. 2차 평가에서는 재현성 검증하고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최종 7개 팀을 수상팀으로 결정을 합니다. 배점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량 80점, 정성 20점 이렇게 해서 프라이빗 스코어를 최종적으로 구성을 해서 최종 7개 팀을 결정을 할 거고요. 이 정성 20점 부분은 이 근거 문구를 얼마나 잘 정확하게 만들었고 타당성 있게 만들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정성적인 평가에 실제 그 조달청에 계시는 분들의 실무 관점에서 검토를 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대회 종료 후 공개되는 프라이빗 리더보드가 최종 순위가 아니라는 점. 왜냐하면 정성평가 20점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채점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측 결과가 아니라 추론 코드를 제출하는 거고요. 평가 서버 내부에서 실행돼서 최종적으로 채점이 됩니다. 코드를 압축해서 제출을 하시면 인터넷이 차단된 저희 클라우드 컨테이너에서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평가 데이터가 이제 저희 내부에서 읽기 전용으로 연결이 돼서 고정 LLM을 불러서 판정을 수행을 하게 되고 정답과 대조를 해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 정도가 설명이 되고 추론 엔진하고 딥러닝 프레임워크 계열은 이제 서버에서 버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requirement.txt 파일은 이제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행 로그는 오류 요약만 제공되고요. 오류는 두 종류이고 처리 방식이 다를 예정입니다. 제출 오류는 꼭 반영이 되고요. 제출 파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파일로 구성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추론 실행 코드, 그리고 설치 패키지를 적는 requirements 파일,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 이제 넣는 리소스 폴더입니다. 여기에 저희 평가 서버가 자동적으로 만드는 데이터 아웃풋 폴더가 있고, 그리고 법령 패키지, 정답 스키마 등등이 이제 나중에 따로 결과 파일 저장할 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유의해서 좀 만드셔야 될 게 일단 압축 구조를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시고요. 최상위의 폴더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더 생기면은 설치 오류가 생기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경로나 식별자의 코드에 하드 코딩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모델 가중치하고 어댑터는 제출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상자 박스에 가장 좀 흔하게 할 수 있는 그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결과 파일을 보시면은 참고로 output submit.csv 파일에 49개 열에 대해서 0101 위반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 예시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베이스라인 코드를 보시면은
일단 예, 파이프라인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프롬프트 구성 단계에서는 저희 길이 예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건 실행 시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문서 분량을 조정하고 근거 문구를 원문하고 대조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베이스라인에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샘플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참가 규칙입니다. 먼저 고정 LLM 기반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대회이고요. 제공 자료 외에 외부 데이터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평가 데이터는 당연히 학습하실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공고 한 건 단위로 독립적으로 예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현이 이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재현 가능성 부분이 나중에 정성평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부정 제출을 하면 즉시 실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일정 부분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미 참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지금 사전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면서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팀 병합을 하는 마감은 9월 23일이고요. 리더보드 제출 마감은 9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대회 종료는 9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종료합니다. 2차 평가 자료 제출이 10월 5일까지, 그리고 마지막인 정성평가까지 하는 평가와 검증이 마지막 마무리되는 게 10월 15일까지 진행이 되고, 최종 결과는 10월 16일 날 발표됩니다. 그리고 시상식은 1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세부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고요. 변경이 있으면 대회 페이지 공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상 내역입니다. 총 상금 4,200만 원 규모로 7개 팀을 시상을 합니다. 대상은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되면서 2천만 원이 한 팀에게 주어지고요. 최우수상은 각 500만 원으로 2개 팀에 수상이 되며 조달청 팀장상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을 받게 됩니다. 우수상은 총 4개 팀으로 각 300만 원을 수상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시상식은 11월 27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될 수도 있고요. 자, 이상으로 저 대회 운영과 평가 방식, 그다음에 모델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지금 저희 24개 위반 항목에 대해서 이게 약간 이제 법령이나 조달청의 공고 등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24개 항목의 판정 기준이 무엇인지 조달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조달청 업무를 담당하시는 조달청의 한미숙 사무관님한테 화면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무관님, 설명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달청 한미숙입니다. 저희 나라장터에는 그 각 기관에서 올리는 자체 입찰이 있습니다. 저희 조달청에서는 그 자체 입찰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고요. 금번 AI 용역을 그래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저희 총 위반 항목은 물품 용역 입찰 공고에 대해서 총 24개 항목으로 분류를 하였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위반 1은 그 참가 자격에 특정 기관으로 제한을 해서 예를 들어 그 4년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제한을 하거나 뭐 100개 이상 병실 있는 병원 등으로 제한은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음 그 위반 2에서 4까지는 그 실적 제한 관련인데요. 이는 그 실적 제한 적용 금액이 추정 가격 2.3억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단 그 지방계약 적용 소액수의 견적 입찰은 추정 가격 1억 미만도 실적 제한 가능하여 위반이 아닙니다. 그 3은 실적 제한 규모인데요. 그 사업 예산 1배수 이내까지 가능하여 1배수 이상 제한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4는 그 실적 제한 적용 기간을 국가, 지자체, 정부 투자 기관 등 특정 기관의 실적만 인정을 하고 민간이나 해외 실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령 위반입니다. 위반 5에서 7까지는 지역 제한 관련인데요. 그 5는 지역 제한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이 상이합니다. 국가계약 적용 기간은 추정가격 2.35 미만 가능, 지방계약은 광역단체, 예를 들어 뭐 충청남도, 대전광역시는 추정가격 3.5억 미만 가능, 지방계약 적용 기초자치단체, 광역시의 구라, 시군, 교육청, 학교,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기업은 추정가격 5억 원 이하 지역 제한 가능합니다. 그 6은 지역 제한 범위로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로 제한이 가능하고 시군구 제한은 법령 위반인데요. 단 그 지방계약 적용 소액 수익 견적 입찰은 시군으로 지역 제한이 가능합니다. 7은 그 지역 제한 시 인접 지역으로 확대, 예를 들어 뭐 경기도, 서울, 특별시, 강원도 등 인접 지역 확대는 법령 위반이나 지방계약 적용 소액 수익 견적 입찰은 인접 지역 확대가 가능합니다. 8은 그 참가 자격의 실적 제한과 지역 제한을 중복 적용한 경우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단 그 지방계약 적용 소액 수익 견적 입찰은 준복 제한이 가능합니다. 9는 그 특정 모델명 또는 제조사명을 과업 지시서, 규격서, 시방서 등이 명시한 경우 위반입니다. 위반 10에서 13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관련인데요. 10은 그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추정 가격 1,000만 원 이상의 경쟁 입찰인 경우에 참가 자격에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없으면 위반이고, 그다음에 11번은 그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경쟁 입찰 시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는 경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 그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소액 수익 견적 입찰은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나 중기업 포함 모두 가능합니다. 12는 그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 아닌 일반 제품을 그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로 제한하면 위반이고, 13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경쟁 입찰 시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은 법령 위반이나 소액수익 견적 입찰은 소기업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으로 둘 다 가능합니다. 14는 그 추정 가격 2.3억 원 이상인 일반 물품은 일반 경쟁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한은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 15와 16은 그 추정 가격 1억 이상 그 2.3억 미만 일반 제품에 대한 내용인데요. 15는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야 하나 그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은 위반이고, 16은 그 참가 자격에 중소기업 확인서 제한이 누락되어도 위반입니다. 위반 17과 18은 그 추정 가격 1억 미만인 일반 제품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17은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야 하나 중소기업 제한은 위반이고, 18은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제한이 누락되어도 법령 위반입니다. 위반 19는 그 물품 공급 및 기술 지원 확약서 제출 관련으로 그 물품 공급 기술 지원 확약서를 낙찰 시 제출은 위반이 아니지만 그 외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제출이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유 또는 확약서를 입찰 전 발급하고 낙찰 시 제출은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 20은 정보화 사업 관련인데요. 사업금의 기준으로 20억 미만, 40억 미만, 80억 미만, 80억 이상으로 그 자격이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 금액은 추정 가격의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그 첫 번째 그 20억 미만은 대기업, 중견기업, 상호 출자 제한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40억 미만은 중견기업이나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대기업 상호 출전 제한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80억 미만은 매출액 8천억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 출자 제한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80억 이상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구가 없으면 법령 위반입니다. 위반 21은 그 공동계약 허용 시 공동이행 방식은 국가계약은 최소 지분율 10% 이상, 구성원 수 5인 이하로 구성, 지방계약은 최소 지분율 5% 이상, 구성원 수 5인 이하로 구성되어야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22와 23은 제한 요청 설명 관련으로 22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한 요청 설명이나 현장 설명회 또는 과업 설명에 참여한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시 위반에 해당하고 23은 지방 계약만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 입찰 공고는 제한 요청서 설명 전일부터 7일 전에 공고해야 하고 제한 요청서 설명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법적 공고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위반 24는 그 나라장터 입력 값과 공고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예를 들어 사업 예산, 지역 제한, 업종 제한, 계약 방법 등이 다른 경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총 24개 위반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미숙 사무관님 설명 감사합니다. 대회 운영과 참가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와 검토 항목에 대한 관한 질문은 조달청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설명회 이후의 문의는 대회 페이지 토크 게시판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데이콘의 답변을 원하시면 제목 앞에 가로 열고 데이콘 답변 요청 가로 닫고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그 채팅이나 Q&A 게시판을 이용해서 네, 질문하시고 싶으신 내용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검증해야 할 데이터 전체 공고수는 몇 건인가요? 라는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전체 공고수가 몇 건인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질문 중에 검증해야 된다는 거가 지금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될 데이터 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걸 말하는 건지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네, 경진대회에서 검증해야 하는 데이터 건수라고 합니다. 그 경진대회에서 검증해야 될 수는 데이콤에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저희 쪽에 넘겼던 그 데이터 수하고 해당되는 경진대회 때 실제로 몇 건을 할지는 그 데이콤에서 결정을 하기로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데이콤 담당하시는 분이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자리에 안 계신 것 같거든요. 대략 어, 네, 몇만 이 건 부분은 정도? 예, 예. 강민수 매니저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지금 총 그 24개 위반 항목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위반의
그 정답 비율이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 좀 평가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고 파일 및 첨부 파일의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공고 파일은 한글 파일도 있고 PDF 파일 있고요. 그리고 엑셀, 뭐 한글 파일, PDF 파일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업 지시서, 제안 요청서 모두 이렇게 뭐 한글하고 엑셀하고 PDF 파일 딱 이 정도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체 수집 데이터를 학습에 쓸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학습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나라장터 오픈 API로 공고를 수집하거나 공고 첨부 파일을 내려받아서 학습 데이터로 구성해도 되는지, 또 공개 데이터셋만 허용하는 제한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또 경진대회 사항이라 이건 데이콘에서 대답을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성윤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나라장터 API를 이용하여 공고를 수집하거나, 네, 첨부 파일을 내려받아서 데이터로 구성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근거 원문 평가가 20%인 정석 요소에 들어가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예, 그 근거를 얼마나 타당성과 재현성 있게 했냐에 따라서 저희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2차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법령의 세부 사항과 관련해서 별도의 자료가 제공될 예정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참고해야 되는 이제 법령에 대한 그 법령 전문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지방법 등, 뭐 지방계약법 등 참고해야 되는 법령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계약, 그러니까 위반 사항에 대한 이제 그 실제 위반 사례 같은 그런 샘플 정보, 참고할 수 있는 샘플 정보, 이거 학습용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이 몇 건 정도 제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용 가능한 파이썬 패키지 제한은 없나요? 직접 만든다거나? 네. 법적 제한이 없으면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4개의 법령 위반은 정리해서 다시 참고 자료로 제공될 예정인가요? 또 즉시 채점되어 실시간 순위에 반영된다는 것은 검증해야 할 공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주시고 참여자가 정기적으로 과제를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위반 항목을 일단 오늘 사전 설명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위반 항목에 대한 그 개략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그 8월 26일 날 경진대회가 오픈을 하면 참고 자료로서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즉시 채점되어 실시간 순위에 반영된다는 것은 검증해야 할 공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주시고 아닙니다. 참여자가 예.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 한 번만 제공이 되고 그 실시간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이제 뭐 수정하신다거나 할 때 하루에 3번 정도 제출을 할 수가 있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리더보드가 바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실시간 리더보드가 있는 거지 예,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빠른 검토와 같은 처리 속도와 같은 항목은 정성 평가에 반영되나요? 아니면 정확도가 가장 우선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은 예, 아까 정량과 정성 80점과 20점까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예, 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고정 LLM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모델인가요? 네, 프롬프트 작성이나 라벨링, 전처리, 후처리를 제대로 했는데 모델의 성능 때문에 검증이 틀리는 경우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자체 개발 모델은 아니고요. 예,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모델의 이제 명칭이나 버전이 공개가 되면 이제 그거를 먼저 이렇게 정보 뭐 획득하신 분들이 좀 유리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내일 모레 경진대회가 오픈이 되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한 공고에 위반 유형이 여러 개면 다중 라벨로 제출하나요? 유형별로 근거를 각각 달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다중 레벨이 맞습니다. 네, 공고 한 건에 대해서 위반 1번부터 24번 항목에 대한 다중 예, 라벨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또 다음 질문입니다. 2차 평가 보고서에 분량이나 혹은 양식의 지정이 있나요? 예, 아직은 예, 지정이 안 돼 있고요. 보고서 부분은. 다만 이제 그 내일 저희 그 강민수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서 그 좀 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면은 추가로 공지를 내일이나 내일 모레 그 경진대 오픈 전까지 그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네. 더 없으시다면 그 설명회 이후의 문의 같은 경우에는 대회 페이지에 토크 게시판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데이콘의 답변을 원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메일 제목 앞에 데이콘 답변 요청 그 괄호를 쳐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네. 평가 데이터에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민간 보조 사업자가 발주한 공고도 포함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네, 이 부분은 지자체만 포함이 되고요. 예, 민간 사업자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대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